같이 할 때 재개발할 때 삼선 6구역이었어. 그래서 이제 어떤 뭐 이름을 지으려고 그러다가 서로에다가 떠오르면 369로 하자. 그래가지고 369 지역 369가 아니고 지금은 적삼자에다가 기울유 언덕구자를 쓰고 있지. 언덕 위에 마을이라고. 근데 지금 현재 현재는 성곽 둘레길 성곽 둘레길에서 북한산을 바라보는 게 엄청난 거지. 현재는 거기는 사계를 바로 짓지 않은 거지. 시민의 참여로 제작되는 시민 영상 특이점. 오늘은 369 성곽마을을 소개하는 영상으로 시작했는데요. 석삼의 길을 6 그리고 언덕구를 써서 369 마을이라 부른다는 369 성곽마을의 사연. 마을 대표 활동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369 369) 네. 유명한 게임이죠. 그렇습니다. 입에 아주 착 달라붙는데요. 369 성곽마을, 정확히 어떤 지역을 말하는 거죠? 369 마을은 여기는 삼성권이라고 합니다. 성곽마을 삼성권에 위치하고 있고 지리적인 위치로는 회화문과 성신여대 입구에 근처에 있는 하나의 마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한양도성 그 순성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전에 시즌 1 때 영상으로 잠깐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이 올라가 보면은 이 도봉산도 보이고 막 북한산도 보이고 이 산책로도 잘 돼 있어서 굉장히 좀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 369, 이 이름은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붙게 된 건가요? 저희 마을 부녀회장님의 제안으로 이제 시민과 주민에게 좀 친숙하게 이름을 좀 불러보자 이런 의미로 당시 그때 재개발 구역이었던 삼선 6구역의 첫 소리를 따서 369 마을이라 명명하게 되었고 이에 한자로 석삼, 길을 6, 언덕구로서 이제 세 가지 가치를 실현을 위한 언덕마을이 되자는 마음으로 이름을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이 부녀 회장님이 좀 큰일 힘이 났습니다. 세셨나 봐요. 저는 얘기 듣고 그게 번지수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런 사연이 좀 있네요. 한양도성 성곽 주변으로 다양한 마을들이 있잖아요. 장수마을, 뭐 북정마을, 또 부암동, 북촌동, 뭐 행촌 등 다양한 성곽 마을들이 있는데 369 마을의 특징이 어떤 걸까요? 이 지역의 특징은 특히 인근의 한성대학교 그리고 대학로, 문화예술을 같이 함께 영위하고 있는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 지역 내에는 연극인들의 그런 공연장, 연습장이 많거든요. 그래서 청년과 주민과 대학이 함께 좀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재생을 시도해보고자 하는 마을이라고 좀 특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성곽마을이라는 어떤 그 이름 자체가 대변하는 것처럼 이 369 성곽마을에도 어떤 그런 문화적, 역사적 그런 자원들 많이 있죠. 상군부 충무당이라고 있고요. 그리고 요 주변 성북동 벨트에서 오는 정각사라는 곳도 있고, 그리고 한양도성 성곽의 다양한 좀 아이템을 같이 발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그 대학로와 인접했기 때문에 어떤 젊은 분들도 좀 계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한 연극이라든가 문화 이런 어떤 콘텐츠에 대한 어떤 그런 자원도 있을 것 같고, 또 지역이 갖고 자산, 있는 뭐 역사적 이런 자산이 있을 것 예. 같고, 다양한 게 있을 것 같네요, 진짜. 사실 369 성곽마을 하면 이게 지형이 구릉지에다가 제가 알기로 교통편도 그렇게 편리하지 않다라는 생각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면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이런 욕구들이 상당히 강할 것 같은데 어떤 상황들이었나요? 한양도성 성곽마을의 대다수는 이제 재개발이 해제되는 그런 아픔을 겪었죠. 어떤 곳은 이제 직권 해제가 당하기도 하고 네. 그랬었지만 이 지역은 주민 동의 50%를 저희가 직접 해제를 신청한 마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재개발에 대한 뭐 안타까움은 있지만 다시 이제 복원 아니면 다시 재생에 대한 그 열의가 아니면 바람이 더 많았는 거죠. 그에 대한 집수리라든지 그런 보존, 그다음에 이제 골목길에 대한 정비 이런 거에 대한 희망이 좀 컸었습니다. 재개발에서 그거를 이제 해제를 하고 넘어갈 때 네. 주민들 사이에 어떤 충돌이랄까 이런 어려움은 없었나요?
그 재개발이 이제 많이 진행이 됐다기보다는 예정지구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정지구, 네. 이제 그것이 올해 침체 10년 이상 재개발이 더 진도가 못 나가는 상황에서 그러면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 이제 갈등을 야기하기보다는 서로 화합하고 좀 아우러지는 마을을 그려보자. 뭐 이런 게 좀 미래상으로 볼 수가 있겠죠. 369 성곽 마을 주민들은 어떤 변화를 원했는지 한번 직접 영상으로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6년 2월 1세 이상입니다. 369 마을로 놀러 오세요. 팔도 해방 겪고, 그 다음에 이제 6.25 겪고, 그 다음에 이제 4.19, 5.16, 그러고 이제 쭉 지내보다가, 무당공비, 1월 21일 날 김신조 일단 이제 68년대 넘어와가지고, 6.25 직후에는 여기에 보면은 이 천변 양쪽으로 학구방들, 청계천같이 학구방들이 쫙 있었다고. 삼선도 특유의 그 골목이 산에 있고, 그러면서 또 아까 말씀드린 주민들이 이사를 안 가고 그래도 이렇게 정당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그러면서 우리 동네가 이 계단이 있는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얘기했듯이 법바다처럼 계단이 없으니까 특화공을 만든다는 거 아니고, 두 번째는 또 계단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결국 좀 편하게 어르신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또 고향된 남강 경사로. 저는 이제 아까들 옥상을 테라고 저기 지금 갔었는데 저는 좀 우리 동네가 이 계단식 집으로 되기 때문에 옥상을 이걸 슬랍을 치면은 이게 테라우스식으로 뭐를 저기 뭐 정원을 붙게 되고 옥상에 하면 밑에서 봤을 때 보기에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소때 얘기가 흘러간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현실화가 돼버린 거란 말이야. 그럼 나로서는 굉장한 내 이미지 굉장히 내가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동네에서 이걸로 세우면 내가 그 동네 사람들도 보시고 관광도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진짜 요새는 그때를 세우고 그 만족도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죠. 우리 마을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좀 걸리니까 천천히 뭐 어차피 뭐 여기서 살았던 오래 살았던 사람들은 뭐 40년 50년 살았고 앞으로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20, 30년 뭐 마을이 또 좋아지면 그 자식들도 다른데 안 가고 여기서 계속 살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너무 급하게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천천히 하고 사람들이 천천히 변하면서 천천히 이제 동조를 하게 되면은 그런 조직은 오래 가죠. 그러니까 남들은 등산 가지만 나는 이게 등산이다 하면서 즐겁게 사는 거지 꼭대기가 돼서 힘들어 죽겠다 이러지 않고 남들 등산 가는데 나는 요만큼 하루에 요만큼씩만 하자 그래가지고 하루에 3번 이상 5번까지 내려갔다 오는 날이 있어요. 야, 우리 동네 반상회에 그날 갔다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느꼈던 그 순간에 요거를 써야지 그차 지나가면 딱 잊어버려. 그래가지고 생각이 난 대로 막 써동져서 써 내가 사는 동네는 369 마을 옆집 앞집 마음 모아 행복한 동네 꽃도 피고 새도 우는 성곽 산책길 산책 오는 모든 분들 행복하세요. 마을 만들기 시작한 지가 좀 횟수로 3년 돼간 것 같아요. 그동안에 그 마을 주민들과 우리 계획단 여러분들의 너무 고생 많으셨고
369 마을이 앞으로 계속 더 발전해서 동네 사람들이 서로 즐겁게 행복하게 서로 나누면서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삼선동 일대가 계단도 많고 언덕도 많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살고 계신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그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가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좀 변화가 좀 많이 있었습니까? 기본적으로 가장 절실하게 이루어내야 네. 될 것이 앞으로도 장기적으로도 지역 내 집수리 개선이잖아요. 이를 위해서 인근에 있는 그 집수리와 관련된 분들과 같이 협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바꿈주택 사업을 직접 실행하는 주체로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고 한 20여 채에 대한 개선이 있었고 향후에 큰 목표는 점진적으로 계속 집수리를 확대해서 개선해가는 것이 하나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네. 예. 환경이 좀 변화가 되니까 주민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던가요?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뭐 이웃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교류의 장, 뭐 그런 게 사실 부족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공동체성이 좀 낮게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주민 공동 이용 시설도 이제 건립이 되고, 그다음에 또 청년 자원들이 또 이렇게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네. 많이 이웃 간의 소통이 이제 더 활발하게 되었 게 사실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 시작하시면서 369 마을의 장점, 잘하는 같은 것들을 잘 차별화하게 변화시킬 방법들을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좀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재생 초기에 이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뭐 어떤 마을로 우리가 이제 뭐 방향으로 발전을 시킬 건지 성장할 건지에서 가장 큰 고민이 있었는데 좀 생동감 있는 젊은 마을로 좀 변모해보고자 하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가장 큰 지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좀 취합해서 사실 다른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년이나 다양한 문화예술 자원들을 좀 포용적으로 좀 우리 마을에 좀 오게 할 수 있게 하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지속적인 마을 만들기를 해가는 것에 대한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갈등 없는 마을. 그래서 포용이라는 단어를 쓴 거고요. 그래서 세입자든 원주민이든 아니면 신활력 자원이든 그러니까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어떤 협력적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활동이 좀 지지를 얻어내자가 가장 큰 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만날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이제 이른바 앵커 시설인데 이 369 마을에도 그런 앵커 시설들이 좀 있습니까? 성곽의 제일 윗부분에 걸어가고 있는 산책하는 곳에 접도해서 4개의 조그만 이제 한 1, 2층, 거의 다 단층입니다. 단층짜리 건물이 4채가 있습니다. 369 사랑방, 369 마실, 369 예술공방, 369 예술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궁극적으로의 기능에 대한 목표로는 원주민분들과 아니면 아까 생태계하는 여러 가지 사람들과 생산적인 역할을 하는 공간은 사랑방과 마실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경제를 일으켜서 지역에 일자리 창출하고 하는 면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마을의 어떤 문화예술인들의 같이 계속 지속적인 마을의 생태계를 이루어내는 어떤 컨텐츠를 발휘하는 공간. 그게 이제 예술터와 예술공방. 이렇게 두 가지의 영역으로 구분해서 함께 융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하다가 뭔가 안 풀리면 자 일단 마실로 갑시다. 마실로 가면서 다시 올라가면서 또 이야기 나누고 그것도 이해가 또 안 되면 자 그러면은 사랑방으로 갑시다. 올라가면서 분위기 바꿨어. 예, 저도 그런 생각도 나기도 하는데요. 마을에 좀 활력을 불어넣어보자. 성곽마을의 어떤 재생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래서 이제 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세대도 좀 넓게 보고 그리고 외부에 있는 분들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인 것 같은데 이렇게 문화예술인들이라든지 한성대학교의 협업도 있지만 지역 주민들이 이걸 함께해야 더 효과가 많이 날 텐데 지역 주민들의 참여 같은 것들은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원주민 중에 작가분도 계시고요. 아까 그 대학로에서 어떤 예술 활동을 하시는 우리가 아까 다양한 문화를 활동하시는 분들이 연결될 수가 있고요. 그분들이 좀 주체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들은요, 그 마을 주민 외에 순서길을 순례하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저희 앵커 시설은 뭐 시민 누구나 방문하여 즐길 수 있는 좀 열린 구조를 좀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곽길을 배경으로 버스킹이라든지 연극 공연들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데 공연이나 전시 같은 거 하려면 그냥 생각만 갖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기획하고 진행하려면 그러니까요. 상당히 네. 어려울 텐데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공연이나 전시를 뭐 저희 주민이 주도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문화예술과 관련된 인적 네트워킹을 해서 신뢰를 구현했다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여러 가지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이 자체가 마을의 어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상징이고 마을의 재산이다라는 것을 같이 공감을 하는 기간이 길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자, 마을에 소통하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 나눌 수 있다는 공간이 있다는 것, 그만큼 마을의 자산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과연 이런 마을 공유 공간이 주민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줬는지 확인해 보시죠. 동네 주민을 좀 이렇게 아름답게 살게 하고 동네 주민들이 조금 편하게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는 그런 또 동네 전체적인 공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마련하게 됐죠. 올해 3월에 이제 앵커 시설 개소식을 하고 마실은 본격적으로는 5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 짧게 6개월 정도 얼마 되지는 않았죠. 아무래도 이제 그 성곽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좀 서울 도심지에 이런 곳이 있나 할 정도로 좀 약간 자연 경관이 우수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이 좀 많이 좋았어요. 2019년 4월에 마을 369 마을 사회적 협동조합을 저희가 설립을 했고요. 이 펀치란 이남 누구십니까? 언제 때? 예, 접니다. 예. 서울형 도시재생기업이 선정되어서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를 확장해서 성곽마을의 분위기에 맞는 문화예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지역 주민들과 신활력 자원, 청년들과 그다음에 인근 내에 있는 문화예술 자원들과 같이 연계해서 좀 자족적인 마을을 만들어 보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우리 하리 작가가 또 한성대 레지던시 작가에 들어가 있고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이게 한성대 캠퍼스 타운도 연결이 되고 또 마을하고도 연결이 돼가지고 뭐 여기에 이제 공간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었고 여기에서 이제 마을예술 창작소 그 지원 사업에 한번 해보는 거 어떻냐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네 연결이 됐어요. 대대로 보면 성북구에 문인들도 많이 살았고 그런 화가들도 많이 살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화가들이나 그런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왜 성북구에 살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가는 게 자연 풍경이 주는 영감이나 그런 심신의 그런 심신의 안정 같은 게 굉장히 작업을 할 때나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또 저 뒤쪽으로 숲이 많이 우거져 있잖아요. 그래서 공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모르고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들은 어머 서울 시내에 이런 동네도 있어. 여기 엄청 땅값이 비싸겠다. 어머 여기서 사시는 분들은 좋겠다. 공기 좋아서 좋겠다. 이러면서 가신 분들도 있고. 저희 이름을 해도 저희 부회장님이시죠. 이름 지으신. 네, 포스가 느껴집니다. 예. 시집을 이 말로 오신 이제 한양도성에서 있지 369 마을 주변의 성곽을 이제 유네스코 한양도에 등재해야 한다는데 조금 더 저희가 동네 주민으로서 그 369 마을 대표로서 다듬어 가지고 일자리 창출도 하고 또 작가들 신인 작가들 발굴도 좀 해가지고 저희 369 마을이 더 활성화되고 더 나아간 성북구, 더 나아간 서울시, 더 나아간 대한민국에서 좀 가장 토속적인 마을이면서 369 마을이 아름답게 켜나갈 수 있게끔 대표로서 제 생각입니다. 공유 공간을 통해서 나오는 그 시너지 효과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딱 보더라도 잘 되고 있네요, 진짜. 도시재생이라는 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물리적 환경, 내지는 네. 집수리, 어떤 주거 환경이 개선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마중물 삼아서 어떤 지속적인 마을 만들기가 이루어지는 그 단초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서 저희는 이 앵커 시설이 어떤 지역 내 주민들의 복지적인 차원도 있을 수 있지만 생산 주체 간의 네트워크를 이루어내고 그들이 계속 다양한 시도를 해서 그것이 지역의 가치로 일궈내는 그런 역할이 되도록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 여기서 그 양의 피드백, 긍정이었던 피드백이 나오게끔 하는 그 발전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369 성곽마을에 있는 뭐 공동체라든가 모임 여러 개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 우리 동네에 있는 이 공동체, 이 모임, 이 동아리는 아주 진짜 끝내줘. 이렇게 딱 자랑한다면 어떤 모임이 있을까요? 저희 앵커 시설 중에 예술 공방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서 이제 문화예술 작가들이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제 구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마을에도 참여하고 청년 작가들, 문화예술 작가들과도 좀 이렇게 같이 함께할 수 있는 또는 아니면은 지금 앵커 시설에서 이제 굿즈 상품을 좀 이제 판매를 좀 기획하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굿즈 상품을 만들어서 이제 또 마을 특산품을 좀 판매를 하는 그런 걸 이제 기획하고 있습니다. 세대를 넘어서 함께하는 재생이네요. 네. 그 마을의 역사 그리고 문화에 대해서 도시를 재생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인데 쉽지 않은 도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들이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자료를 살펴보니까 이 삼선동 일대가 조선 시대에는 이제 성곽을 지키는 궁을 지키는 군사들의 훈련장이기도 했었고 우리나라 최초의 그 축구 경기, 우리나라 최초의 그 자전거 경기가 있었던 곳이기도 한데 이런 것들을 뭔가 조금 전면에 내서는 축제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거 뭐 없을까요? 네. 369 성곽마을은 삼성동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제 삼성동이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온 이제 새 신성과 더불어 놀았다라는 이제 마을의 이제 삼성동의 이름의 유래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네. 예. 이번 연도가 이제 10회째를 맞이할 겁니다. 이제 10회째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선녀 축제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 369 성곽마을 자체 내에서 작년부터 성곽여가라고 해서 저희 앵커 시설인 마실 앞에서 전통 공연의 버스킹도 하고 예술터에서 이제 연극 공연을 하는 그런 지금 성곽여가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369 마을뿐만 아니라 옆에 다양한 성곽 마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네트워크 같은 것들을 해서 조금 여러 가지의 장점 같은 것들 또 성과들을 좀 만들어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네트워크들은. 한양도성 성곽마을이 9개 권역에 22개 마을이 있고요. 이들 간에 성곽마을 네트워크가 결속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교류하고 함께 좀 이루어보고자 노력하는 성곽마을 네트워크 회의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서로 간에 진행되는 정보를 공유하거나 아니면 공동체 사업을 같이 영위하거나 특히 이제 그것을 여행 상품을 기획하기도 하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축제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런 식의 어떤 그 네트워크를 통한 교류가 그 마을 내부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많이 끼치고 있겠죠, 아무래도? 워낙 넓다 보니까 이제 지역적 특성도 좀 다르고 주민들도 좀 이제 마음이 사실 다르지만은 공감대 하나만은 일치하더라고요. 그 공감이 뭐냐면은 한양도성을 좀 보존하자, 같이 이렇게 하자는 그 마음이 다 일치하는 것 때문에 한양도성을 좀 환경미화를 하고 그다음에 같이 보존을 하는 일에 지금 힘쓰고 있습니다. 대의 명분이 있으니까 또 마을 내부에 있는 분들이 또 왜 우리 같이 좀 돕자 이러면서 또 결속도 되고. 그 369 성곽마을의 재생이 더욱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보기에는 원주민들이 마을을 떠나지 않고 이런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한층 성숙된 주거지를 만들어 나간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공동체 활동 이런 것들의 가장 긍정적인 효과가 어떤 점이 있을까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이 지역이 성곽이라는 문화재를 통해서 재개발을 못 이뤄냈다라는 거에서 이제 우리가 같이 성장해 나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세대 간의 그런 같은 풍요로움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큰 공동체 활동이 아닌가 아까 싶습니다. 영상 보니까 할머니 선생님께서 노래도 막 부르시고 가사도 쓰시고 그렇게 활동하면서 또 그 작품을 또 공유 공간에 전시도 하고 얼마나 보기 좋아요, 진짜. 일자리 같은 것도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뭐 흔히 얘기하면 공동체 경제, 뭐 협동 경제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성곽마을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조금 마을의 변화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탐방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이제 문화예술 자원분들이 탐방객을 대상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또 하고 마을 해설사들이 마을의 해설과 한양도성의 해설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다채로운 그런 분들이 이제 모여서 어떻게 보면 다채로운 사회적 경제 활동을 지금 이뤄내고 있습니다. 또 그런 탐방객들을 통해서 마을에 또 변화가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뭐 좀 매출이 올라간다거나 뭐 이런 부분도 좀 있나요?
저희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부터 한 16년까지는 같이 이제 이해관계자 간의 공감을 이루었다라면 이제는 사회적 경제를 이루기 위해서 저희가 369마을 사회적 협동조합이 결성된 것이 2019년 초입니다. 그래서 약 한 1년 정도 지금 우리 같이 진행해 온 거고요. 이제 올해 큰 목표가 네. 될 수가 있겠죠. 예.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이뤄내야 됩니다. 아니 이제부터 기업으로 치면 손익분기점을 이제 넘어서야 되는 건데 네, 그렇죠. 이뤄내실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느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한양도성 탐방객뿐만 아니라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 성곽 접근로 계단과 골목길을 정비하고 자투리 공간을 쉼터로 조성해서 그 운영하면서 369 성곽마을은 보행 친화적인 마을로 변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369 성곽마을 탐방이 인기라고 하는데요. 함께 둘러볼까요? 많은 분들이 오시나 봐요. 전국에서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재생 7년 하면 이러고 있다. 라고 보여드리는 걸 보여줍니다. 이 369 성곽마을 탐방을 이제 많은 외지분들이 오시잖아요. 이분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고민 어떤 게 있나요? 도시 재생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의 주민분들이 많이 저희 마을로 오세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마을의 이제 지역적 특성을 살린 마을 비전, 방향 그런 거에 대해서 가장 큰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다 도시 재생, 할 수 있다 마을 재생. 네. 어떻게 도시 재생을 시작해야 되나 첫 걸음 뭐 이런 그렇죠. 것들. 네. 예. 근데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신다는 거는 이 369 성곽마을이 어떤 공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 어떤 부분일까요? 저희 일부 주민들에게는 이제 한양도성이 조금 자랑스러운 유산이지만은 또 애증의 유산이기도 합니다. 애증이요? 네. 사실 이제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좀 개인의 재산권을 좀 쉽게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애증의 유산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러면 애증보다는 증오인데. 그렇지만 그 애가 뭐냐면은 이 자랑스러운 한양도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이걸 좀 승화시켜서 이제 역사문화 자원을 좀 활용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이제 구축한다는 좀 그런 어떻게 보면은 지역 정체성과 특성을 살릴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사례와 의미를 좀 다른 지역 분들도 좀 많이 좀 인식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탐방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라는 건 해설사도 이제 양성을 해야 되고 그분들이 직접 해설도 하고 일자리 같은 것들이 좀 만들어지게 될 것 같고요. 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더욱 결속되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 주민분들도 많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초기에는 그분들이 이제 지역 내 주민 리더로서 봉사 정신으로 했던 거죠. 그렇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되다 보면 좀 지치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활용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자는 측면에서 탐방 프로그램의 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이제 지역 내 마을 리더분들이 지역의 사회적 경제 주체로 나아간다는 측면이 그것을 탐방을 통해서 이루어낸다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고 시도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369 성곽마을을 통해서 이 다른 마을에게 던져주는 메시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해야 된다. 개인적으로는 해야 된다. 왜냐하면 369 마을에 생활하는 주민으로서 해야 된다가 있다고 하면은 할 수 있을까라는 사실 초창기에 의구심도 들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할 수 있다라는 좀 도시재생의 의미, 다른 지역성의 의미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열심히 하시면 우리처럼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처럼 될 수 있습니다라고에 대해서는 제가 좀 부끄럽고요. 마을의 재생을 다채로운 이해 관계자 간에 교류 내지는 공감대를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저는 마을을 자랑하고 싶은 거는 우리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 마을이다. 그러니까 어떤 덕을 추구하기보다는 덕을 추구하는 마을이 되고자 한다라는 것을 좀 자랑하고 싶습니다. 덕이 아니라 덕이다. 덕이 아니라 덕이다. 네. 예. 그런데 그렇게 덕에서 덕으로 넘어가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생했다. 그죠? 고생이라기보다는 이 또한 기쁨이다. 이 또한 기쁨이다. 볼 수가 있죠. 네. 근데 진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좀 계단도 굉장히 가파르고 움직이기도 좀 쉽지가 않았었는데 이런 것들이 정비가 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또 마을에 공유시설도 늘어나면서 주민들도 모일 수 있고 그러면 이게 많은 변화가 생기면서 그 요즘에 어떤 성육구 성곽마을 굉장히 어떤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성곽마을 재생 사업 아니면 주거환경 관리 사업 아니면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이것이 마중물이라고 보고 이것을 통해서 지속적인 마을 만들기를 꾸준히 투벅투벅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떤 결과도 결과지만 지금 어떤 그 경과 경로에 있다. ING. ING. 그 끝을 알 수 없는. 저희도 여기까지 온 게 시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변화의 그 기저에는 마을 공동체, 그 사회적 협동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발전시켜 나가야 될까요? 이 마을 공동체를 함께하는 그 정신 속에서 이 마을의 공동체가 이제는 예전과는 좀 다르게 이제 지역을 관리하고 지역을 좀 발전시키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정말 지역 관리 주체가 되는 그런 게 발전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이 직접 마을을 관리하면서 369 성곽마을은 어떻게 보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공동체 마을로 변모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서 이런 공동체 마을로 변화되면서 주민들의 관계 변화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큰 변화가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가족 단위의 그 분들이 같이 만나서 같이 이제 서로 간에 교류도 하고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어떤 생활을 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게 주민 생활의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369 성곽마을 주민분들은 어떤 마을을 꿈꾸고 계신가요? 뭔가 이제 궁극적으로 이런 마을에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대다수의 성곽마을의 특징이기도 하겠는데요. 고령화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위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말은 이제 지속적으로 밑에 하위 단계로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마을에 이렇게 평온하게 와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좀 젊은 층이 많이 마을에 와서 좀 지속성을 좀 담보하고 마을 생태계가 다채로운 사람들이 같이 평온하게 이루어내는 이 성곽마을이라는 특징이 구릉지라고 불편한 마을이 아니라 같이 다양한 세대가 함께 좀 마을을 일궈가고 행복하고 아까 힐링하는 마을이 되는 그런 이미지 변모가 가장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사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나질 않아요. 네, 그래서 좀 다양한 젊은 세대들이 와서 계속 저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마을이 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저도 369 성곽마을의 10년 후가 궁금합니다. 사실 역사적 기반 위에서 동네는 노령화되고 있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청년들의 유입이라든지 함께 세대를 넘어서 같이 사는 방법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이제 사회적 경제로의 전환 이걸 통해서 활력 주는 369 성곽마을을 꿈꾸시는 것 같은데 아마 두 분의 노력이 지금까지 있었지만은 앞으로도 더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의 정체성과 문화를 바탕으로 주민 주도 아래 화합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낸 369 성곽마을. 성곽을 따라 이어지는 길처럼 마을 공동체의 역사가 앞으로 쭉 이어지길 바라봅니다. 마을의 공간을 공유하며 함께 사는 의미를 확인한 시민영상 특이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세 분 오늘 출연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